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녕 앤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20, 마음의 친구 읽어드릴게요. 일라이저가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앤이 숲에서 엉엉 목 놓아 운 날로부터는 3주가 지났을 때, 앤은 부모님의 것이던 고풍스러운 책장에 접시들을 정리해 넣고 있었다. 책장은 이제 찬장이 되어서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둑한 구석자리에 놓여 있었다. 접시를 다 넣고 문을 닫을 때 유리에 얼핏 한 소녀가 비쳤다. 앤은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유리 속 소녀도 앤을 마주 보았다.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두운 탓에 그 소녀가 죽은 깨도 없고 머리카락도 갈색이어서 앤은 잠깐 동안 소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 제 모습인 줄 안 후에도 한동안 그 생각에 매달렸다. 앤은 숨죽여 중얼거렸다. 친구, 친구.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고요했다. 토머스 부인은 내 아이와 함께 잠들어 있었다. 토머스 씨는 벌써 여러 주째 술을 끊고 착실하게 직장에 나가 있었다. 앤도 일라이저가 떠난 슬픔에 조금 익숙해졌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정을 붙였다. 아기는 토머스가의 다른 아이들만큼 많이 울지 않았다. 그리고 훨씬 못생겼다. 사실은 꽤나 이상하게 생겼다. 코는 지나치게 컸고 눈은 한쪽이 약간 비뚤어졌다. 사팔론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굉장히 못생겼다. 애는 언제나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깨알 같은 죽은 깨, 새빨간 머리카락, 깡마른 다리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했다. 토머스 집안 아이들의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가 늘 부러웠고 그들 속에서 갈수록 진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래서 애는 노아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다. 다른 아이들보다 노아를 돌볼 때 행복했다. 게다가 토머스 씨가 다시 돈을 벌고 꽤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들이 풍성했다. 얼어붙었던 앤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녹고 있었다. 거기에 찬장의 유리문 뒤에서 이 환상의 친구, 마법의 친구까지 나타났다. 앤은 일라이자 언니에게 제 생각과 꿈과 비밀을 털어놓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찬장 속의 새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식구들이 이 구석자리는 잘 안 오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아이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 아, 마법의 친구는 이름이 뭘까? 바로 그 순간 앤의 입가에 이름 하나가 맴돌았다. 케이트 모리스. 앤은 소리내서 그러나 작은 소리로 조심스럽게 불러보았다. 너는 폴짝폴짝 뛰어오르는 행복한 사람이야. 고요하게 움직이는 강처럼 온화한 친구야. 일라이자 언니 친구 이름이 케이티 모리스라는 걸 들었을 때 내가 느꼈던 바로 그대로 말이야. 유리 안에 작은 여자애도 말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앤의 입술과 똑같이 움직였다. 갑자기 노아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앤이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할 때도 케이티 모리스는 함께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건넸다. 3주 만에 처음으로 앤은 외풍센 이 집에 부엌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섰다. 내일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었다. 일라이저가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이후로 앤은 자신의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일라이저가 떠나고 더 슬퍼지자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절실했다. 하지만 주변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글자를 알았더라면 종이에라도 썼을 텐데 애는 글을 쓸 줄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생긴 것이다. 케이티 모리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다. 많은 비밀들,
슬픈 생각들과 행복한 생각들까지 다 털어놓고 싶었다. 말로 하든 글로 쓰든 상관없겠지만 앤이 글을 배우려면 한참이나 더 기다려야 했다. 글 쓰는 법을 배우려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앤은 아직 6살에도 넉 달이 부족한 나이였으니까. 그래도 앤은 괜찮았다. 말동무가 생겼으니까. 케이티 모리스는 앤의 말을 가로막거나 입 좀 다물라고 핀잔 주지 않고 다 들어줄 것이다. 이 멋진 일은 내일 오후부터 시작될 것이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토머스 아주머니도 잠깐 쉬러 들어가면 케이티 외에는 아무도 내 말을 못 듣겠지. 이제부터 케이티가 내 얘기를 전부 들어줄 거야. 그날 밤 앤은 잠들지 못했다. 내일 케이티 모리스와 만날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다. 새 친구는 아름다운 진 초록색 드레스를 입었을 거야. 속치마가 3개 이상 있고 밑단이 전부 레이스인 드레스야. 갈색 머리에 뽀얀 피부와 아름다운 미소를 지녔겠지.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 내 부모님과 자그마한 노란 집이 좋겠어. 내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날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자상하셨는지,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줘야지. 노란 집 현관문 옆에 라일락 향이 가득했고 뒷마당에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했던 것도 말할 거야. 케이티는 내 엄마가 얼마나 예쁜 인형을 만들어줬는지도 궁금하겠지. 그때 나는 아직 인형을 가지고 놀기에 너무 어렸지만 말이야. 집안은 항상 따스했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도 가득했다고 말해줘야지. 큼직하게 잘라서 산딸기잼을 바른 빵과 당밀 쿠키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케이티 모리스는 내 이야기를 아주 흥미로워할 거야. 이튿날 오후, 앤은 문득 자신이 케이티 모리스를 진짜 사람으로, 첫 번째 또래 친구로 믿을 수 있을지 잠시 걱정했다. 하지만 곧 걱정을 떨쳐냈다. 사실 앤은 이미 자그마한 노란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산다고 상상하며 행동할 때가 많았다. 지금 자신이 엄마를 도와 쿠키와 빵을 만들고 있는데 오븐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근사하다고 학교에서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다. 상상 속에서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나 따뜻한 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앤은 그게 전부 진짜라고 믿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 케이티 모리스도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었다. 앤은 어두침침한 복도 끝 찬장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여럿이 코 고는 소리들이 배경음악처럼 들려와서 마음이 놓였다. 앤은 한 손을 들어올리며 눈을 떴다. 유리문 뒤에서 케이티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었다. 앤은 심장박동이 한두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다. 안녕 케이티 모리스. 내 친구가 되러 와줘서 정말 기뻐. 내 이름은 앤이야. 앤 셜리. 앤을 쓸 때는 끝에 꼭 이를 붙여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일라이저가 항상 말해줬으니까. 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케이티 모리스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들으려는 게 분명했다. 난 4달 있으면 6살이 돼. 토머스 아주머니는 내가 아주 못생긴 아기였다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기라고 생각하셨어. 나는 엄마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넌 어떤 것 같아? 앤은 새 친구를 만나자 마음이 따스해졌다. 자신의 생각을 모두, 심지어 일라이저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 전부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토머스 아주머니에게 게으르고 못됐다고 혼날 때마다 얼마나 슬픈지도 말했다. 일라이저가 읽어준 로열 리더 속의 공주인 척하거나 용을 죽이는 용감한 기사인 척하려고 고작 몇 분간만 일을 멈추었을 뿐인데 말이다. 앤은 이미 그 얘기를 케이티에게 제잘거리고 있었다. 기저귀 빨래 같은 재미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돼. 저절로 말이야. 그런데 일단 그런 게 떠오르면 하던 일을 멈춰야 하거든. 공주가 입은 옷과 용의 생김새를 봐야 해서 말이야. 그건 게으르거나 못된 게 아니잖아. 안 그래, 케이티? 앤은 케이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친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다. 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 케이티 모리스, 네가 이해할 줄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는 내 멋진 부모님에 대해서 전부 얘기해 줄게. 애는 1시간 반 후에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올 때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20일, 앤과 케이티 모리스. 앤은 하루도 빠짐없이 케이티 모리스와 만났다. 그러면서 매일 조금씩 일라이자 언니의 빈자리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때때로 잠들기 전에 눈을 감으면 결혼식 날 로저와 함께 떠나는 언니를 쫓아나가 마지막으로 꼭 껴안고 입맞추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게 후회스러워서 한참을 뒤척였다. 이제 일라이자 언니는 머나먼 뉴브런즈윅에 있어서 도저히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없는데 케이티 모리스에게 그런 후회를 이야기하면 어쩐지 앤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듯 했다. 참 속상해. 일라이자 언니가 떠나던 날 착한 행동을 못했거든. 심지어 일주일 내내 최고로 고약하게 굴었어. 너 찡그리고 있구나? 너도 내가 토마스 아주머니의 말대로 정말 못된 아이라고 생각하니? 하지만 심장이 얼어붙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걸? 일라이저 언니가 날 버리고 로저 아저씨를 선택했잖아. 겨우 6개월 안 사람을. 나랑은 몇 년을 알았으면서. 로저 아저씨도 나빠. 어떻게 새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게서 빼앗을 수가 있지? 아마 내 부모님의 집처럼 노란색이었을 텐데. 새 인형과 새끼 고양이. 어쩌면 책까지 생겼을지 모르는데. 일라이저 언니가 책을 다 가져갔어. 나한테 읽어준 시와 사진들이 있는 로열 리더 말이야. 그 정도는 나를 위해 남겨줘도 되지 않았을까? 케이티 모리스가 한쪽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슬픈 표정으로 앤을 바라보았는데 앤을 못된 아이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앤은 훨씬 더 많이 얘기할 용기가 생겼다. 일라이저 언니는 내가 자기 아이 같댔어. 그런데 어떻게 날 두고 떠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넌 모를 거야. 일라이저 언니가 토머스 아저씨의 도끼를 가져다가 내 심장을 100조각으로 쪼개버린 것만 같았어. 난 아직 100까지는 못 세. 학교에 갈 나이가 안 됐거든. 하지만 모두들 100이 아주 많은 거랬어. 그러니 심장을 100조각으로 자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기란 쉽지 않아. 내가 무지무지 화가 나서 꼼짝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언니를 껴안을 수 있겠어? 어떻게 내 어머니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해줄 수 있겠어? 안 그래, 케이티 모리스? 틀림없이 케이티 모리스가 고개를 끄덕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말이야, 지금은 후회해. 의자에 나를 묶어놓은 것 같았던 보이지 않는 밧줄을 풀고 일어나 언니를 쫓아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침대에 누우면 다른 방법들이 떠올라. 언니가 마차에 오르기 전에 따라잡아서 있는 힘껏 껴안는 거야. 그러면 언니는 로저 아저씨가 한눈 파는 사이에 나를 마차로 들어올려 좌석 밑으로 밀어넣지. 그리고 둘이 목사님 댁으로 들어갈 때 나도 살금살금 따라가서 결혼하는 방 한쪽 구석에 숨는 거야. 애는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그 애가 웃었다. 마치 그래서 얼른 계속 얘기해봐 하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애는 말을 이었다. 그러면 결혼식이 끝났을 때 로저 아저씨가 돌아서서 나를 봤겠지. 구석에 앉아 너무나 슬프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거야. 일라이저, 저길 봐. 앤이야. 당신의 아이와 다름없는 앤이 저기 있어. 저 아이한테서 당신을 떼어놓다니 내가 나빴어. 앤과 함께 갑시다. 라일락과 데이지가 피는 작은 집으로 데려갑시다. 우리 집에 빨강머리 소녀가 있으면 즐거울 거야. 생일에 예쁜 인형도 사주자고. 아, 아이가 너무나 슬프고 외로워 보이는군. 일라이저, 앤을 가까이 오라고 해요. 내가 껴안아 줄 수 있게. 그러면 우리 셋이 함께 뉴브런즈윅으로 가자는 내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앤도 알게 될 거요. 공상이 너무나 생생하고 행복해서 앤의 죽은 깨 투성이 뺨에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케이티 모리스도 울고 있었다. 그러면 난
달려가서 로저 아저씨를 껴안았을 거야. 아저씨를 미워하지도 않았을 거야. 아저씨가 인형뿐만 아니라 새끼 고양이도 구해줄 거라고 믿었을 거야. 일라이자 언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았겠지? 내 엄마의 옷을 입고. 진짜 내 엄마처럼 말이야.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해리에게 우유만 먹였지. 일라이자 언니와 로저 아저씨도 그냥 갔어. 그게 일라이자 언니는 내게 뽀뽀해줬지만 어쨌든 가버렸어. 난 여기 남았고. 건넌방에서 노아가 울었다. 호러스가 부엌을 뛰어다니며 금속 숟가락으로 땅땅 두들겼고 다른 녀석들은 싸우고 있었다. 토머스 부인은 조용히 하라고 소리지르며 말했다. 앤! 빨리 와서 날 도와야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앤이 케이티 모리스에게 손을 흔들자 케이티도 마주 흔들었다. 내일 또 올게. 고마워. 얘기 들어줘서. 토머스 내에서는 고마워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건 일라이저만 썼던 말이다. 네가 날 위해 그 일을 해줘서 기쁘다라는 뜻이었다. 애는 고마워라고 말할 때 일라이저와 함께 있다고 느꼈다. 애는 단어들을 좋아했다.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싶었다. 때때로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다. 일라이저가 책들을 놓고 갔더라면 새 단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길고 어려운 단어까지도. 글자는 못 읽어도 사진을 보고 상상했을 테니까. 하지만 일라이저와 함께 책들도 사라졌다. 지금 가요. 앤이 대답하면서 부엌으로 달려갔다. 이 케이티 모리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사실은 상상 속의 친구인 건데 그 부분이 좀 슬프기도 하지만 슬프다기보다 뭔가 저희는 빨강머리 앤의 그 뒷이야기를 아니까 역시 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런 좀 불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아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앤은 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티 모리스 부분이 저는 이 마음속 친구가 슬픈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와, 정말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 이렇게 이 안에서도 대화 상대를 찾아내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서문에서 읽어드렸던 어떻게 그 어린 시절 누가 우리 앤에게 그렇게 많은 단어와 또 풍부한 그런 상식들, 생각들을 넣어줄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 앤의 인격이 형성되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29 달걀 사러 가는 길. 커피 한 잔 마시고 읽어드릴게요. 앨리스 찻잔이에요. 예쁘죠? 뜨거운 걸 생각 못하고 네, 달걀 사러 가는 길. 곧 2월이었다. 토머스 부인은 불현듯 6주 후면 앤을 수시로 불러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앤이 학교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인은 자신도 6년간 학교에 다녔지만 뭐가 도움이 됐는지 단 한 가지도 떠올릴 수 없었기에 앤의 학교 교육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 하지만 노바스코샤에서는 아이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았다. 술 때문에 계속 일자리를 잃는 남편만으로도 충분히 수치스러운데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는 부모라고 벌을 받거나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다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학교가 메리스빌에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멀었으면 했다. 하지만 확실히 그보다 가까운 모양이었다. 그나마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는 가끔 얼음장 같은 비나 눈이 퍼부어서 숲길이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거기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토머스 부인은 희망을 품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앤이 아직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일을 시키기로 결심했다. 게다가 그녀는 아직도 야채솔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솔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근처에 새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가게도 없었던 것이다. 앤이 끔찍이도 더러운 코바늘뜨개 러그를 다소 매력적인 작은 러그로 바꾼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결국 제 방에 놓고 저만 보는 것 아닌가. 제 물건을 위해서 딱 하나 있는 야채소를 완전히 못쓰게 망가뜨리다니. 이기적인 기집애 같으니.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버사 셜리의 딸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라는 게 기가 막혔다. 할 일이 태산인데도 언제나 빈둥빈둥 서 있질 않나. 토머스 부인은 이 감정이 화풀이인 줄 의식하지 못하고 앤에게 벌을 줄 방법을 궁리했다. 달걀을 사오라고 시켜야겠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주 1회 이상 심부름을 보내자. 꽤 먼 데다가 사람의 왕래가 뜸해서 눈이 자주 쌓여서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달걀도 어떤 식으로 포장했느냐에 따라서 무거울 수도 있다. 그 애가 스스로 자처한 벌이야. 그의 잘못이야. 애는 다음날 달걀을 사러 출발했다. 가는 길과 달걀 사는 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들었다. 다들 달걀 장수를 존슨 씨라고 불렀다. 직장에서 이런저런 소문을 듣는 토머스 씨가 존슨 씨는 키가 크고 마르고 너저분하게 찢어진 옷을 입고 성질도 고약하고 불친절하지만 누구도 해치지는 않는다고 앤에게 말해주었다. 하지만 정작 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도 긴 거리도 존슨 씨도 두렵지 않았다. 집을 나서는 앤의 머릿속에는 기쁨뿐이었다. 오늘 아침에는 혼자 있을 수 있다. 얼마나 먼 길이 됐든 오가며 보이는 모든 것들을 즐길 거야.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저귀 빨래도 바닥 청소도 음식 준비도 안 한다. 너무 멀어서 집에 늦게 돌아간다면 저녁 설거지도 없다. 가는 도중에 집이 두 채 있다는데 애는 거길 지나면 눈이 더 평평하고 얕을 거라고 기대했다. 말과 썰매와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테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 쭉 뻗은 가로수들을 보고 어쩌면 소도 한두 마리 보고 크고 하얀 들판과 마주칠지도 모른다. 그러면 두 다리의 피곤함쯤은 쉽게 잊을 수 있으리라. 발이 푹푹 꺼지는 눈길을 걸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이다. 그러니 6살 아이라면 얼마나 더 힘겹겠는가. 아무리 나이에 비해 커도 말이다. 애는 터벅터벅 걸으며 중얼거렸다. 1마일은 긴 거리야. 예전 집에서 볼링브룩 시내까지 2마일 떨어져 있었는데 거의 다니지 않았잖아. 너무 멀어서. 애는 숨을 헐떡이면서 집들이 빨리 나타나 길이 좀 편해지기를 바랐다. 다음 구비를 돌면 나오려나 아니면 그 다음 구비. 그때 눈앞에 커다랗고 새하얀 것이 불쑥 나타났다. 토끼였다. 토끼가 평온하게 서서 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앤은 순식간에 매료되었다. 아, 놀라움들이 가득 숨어있는 길. 앤은 보물 찾기라도 하듯 눈을 더 말똥말똥 뜨고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려고 했다. 지친 다리를 잊었다. 흰 눈꽃이 핀 가문비나무와 거대한 소나무 가지들에게 감탄했다. 머리 위로 다른 나뭇가지들이 하나로 합쳐져 이룬 거대한 아치. 찬 아침 공기 속에서 햇살이 밝게 빛났고 하얀 눈은 반짝거렸다. 이쪽 나뭇가지에 진홍색 콩새가 저쪽 나뭇가지에 파란색 어치가 앉아서 노래했다. 마을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사슴도 보았다. 사슴은 조그만 공터에서 단풍나무 껍질을 찾아 눈 속에 코를 디밀었다가 자작나무 싹을 찾아 고개를 들었다가 했다. 애는 멈춰서서 아주 오랫동안 사슴을 훔쳐보았다. 더 이상 피곤도 추위도 느끼지 못했다. 애는 처음 보는 사슴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갔다. 앞으로 학교와 존슨 씨의 가게를 오가면서 더 많은 사슴을 보게 되리라. 하지만 이 녀석은 최초의 사슴이니 특별했다. 호리호리한 목과 주위를 살피는 크고 동그란 눈동자, 털 가죽 위에 둥근 무늬들, 녀석 주위에 병풍처럼 들러선 나무들,
결코 잊지 못할 깊은 경탄의 기억이었다. 한없이 서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 애는 마지못해 걸음을 옮겼다. 모퉁이 길을 도니 마침내 집 두 채가 보였다. 그중 흰 눈 속에 선명한 주황색이 도드라지는 집 옆을 지날 때 한 부인이 문을 열고서 앤에게 외쳤다. 안녕 얘야. 처음 보는 아이로구나.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니? 달걀 장수한테 가요. 달걀 사려고요. 앤도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눈에 흠뻑 젖어버린 천가방을 들어올렸다. 쿠키 좋아하니? 아니면 뜨거운 차 한 잔 마실래? 네. 그럼 이리 오너라. 얼른 집 안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는구나. 그녀는 앤이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아치볼드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부엌으로 데려갔다. 계피와 초콜릿 향이 가득한 따뜻하고 멋진 부엌이었다. 부인은 앤에게 코트를 벗고 편히 앉으라고 권했다. 쿠키는 맛있고 차는 뜨겁고 달콤했다. 앤은 영원히 그 부엌에 살고 싶었다. 이분도 앤의 삶에서 앤의 유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치볼드 부인. 여기에서는 앤이 계피와 초콜릿 향이 가득한 부엌에서 맛있는 쿠키와 차를 마시잖아요. 저는 오늘 티푸드가 뭐냐면요. 이거 저하고 제 딸이 만든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 촉촉함 보이세요? 거의 죽어가는 바나나, 거의 검정색인 바나나를 가지고 만든 바나나 케이크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촉촉이 아니고 거의 축축이에요. 안에가 정말 축축해요. 아주 입에 넣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아주 녹는 그런 맛입니다. 사실 그래서 베이킹을 해서 지금 저희 집이 바나나 그 빵 향기로 가득해요. 이 집은 계피랑 초콜릿, 우리 집은 바나나 향.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나 참 아름다운 머리로구나. 앤이 모자를 벗었을 때 아치볼드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앤은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머리. 잘못 들었나? 아니,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 혹시 진심일까? 토끼랑 사슴이랑 이런 일까지.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꿈인가? 저는 앤 셜리예요. 길 저쪽 아래에 토머스 가족과 함께 사는 고아인데 이름 끝에 꼭 이를 붙여서 불러주세요. 여기 오는 길에 토끼랑 사슴이랑 빨간새랑 파란새를 봤어요. 아주 피곤하긴 하지만 다음번 심부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근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흰눈이 햇빛 속에서 온통 반짝였고요. 그랬구나. 내게도 너만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딸이 죽었어요? 도망쳤어요? 어머,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엄마였으면 틀림없이 딸도 아주 착했을 거예요. 아치볼드 부인이 웃었다. 내 딸애는 죽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어. 어른이 됐지. 결혼해서 킹스포트로 이사했단다. 아, 일라이자 언니랑 똑같군요. 떠난 거요. 그래서 난 아직도 속상해요. 일라이저가 누구니? 아치볼드 부인이 쿠키를 하나 더 건넸다. 첫 번째 쿠키는 이미 순식간에 사라진 뒤였다. 토머스 아주머니의 큰딸이에요. 그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줬는데 충분히 사랑한 건 아니었나 봐요. 로저 아저씨와 결혼해서 뉴브런즈윅으로 떠났으니까요. 언니가 떠날 때 나는 슬퍼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언니는 나를 같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집에 인형이나 심지어 새끼 고양이까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로저 아저씨가 나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치볼드 부인이 손을 뻗어 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일라이자 언니는 떠났고 지금은 그 집에 누구랑 사니? 마거릿 언니는 제이미슨 할머니를 안아서 침대로 눕히고 일으키는 일을 하러 제이미슨 댁으로 떠났어요. 토마스 아주머니 말이 그건 힘든 일이래요.
트루디 언니는 아처드 부인회로 갔는데 거기는 쉬운 일이에요. 아주 작은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름다운 가운을 입은 숙녀분들에게 샌드위치를 갖다 주면 되니까요. 나도 그렇게 쉬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쉬운 일? 그게 무슨 뜻이니? 내 일이 그렇게 쉬웠으면 좋겠다는 뜻일 거예요. 일? 무슨 일? 기저귀 빨고 바닥 청소하고 물을 깃고 저녁거리에 쓸 재료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요. 레이스 앞치마를 입고 문을 여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어? 토마스 아주머니랑 못된 사내 아이들 셋, 그리고 노아라는 착한 아기가 있어요. 토마스 아저씨도 있고요. 아저씨는 지금은 술을 안 마셔요. 댄스 파티에 갔다가 볼링브룩에서 하던 일을 그만둔 후로는 안 마셔요. 넌 몇 살이니, 앤? 8살? 다음 달에 6살이 돼요. 그러면 나의 온 인생이 변할 거예요. 학교에 가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멋지고 긴 단어들을 전부 다 배울 거예요. 배울 거고 읽는 것도 배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 왔던 남자가 로열 리더를 2권 주고 갔는데 일라이자 언니가 거기 나오는 얘기들을 읽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몰라도 책을 펼치면 내가 그걸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들도 있어서 대강 맞출 수 있고요. 숫자는 아직 100까지 못 세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보다는 읽을 줄 알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머니 딸은 이름이 뭐예요? 이사벨라. 어머나,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사벨라.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분이 킹즈포트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일라이자 언니도 행복하기를 빌어주려고 노력해요. 나 대신에 로즈 아저씨를 선택한 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서 잘 안 되지만요. 로즈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으려고도 노력해요. 미워하는 건 너무 고단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돼요. 아주머니도 고단한이라는 말을 아세요? 난 알아요. 토마스 아주머니가 늘 자기 인생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 발음이 피곤한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절대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학교 문제로 왔던 남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히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는 뜻이야. 비가 올 거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면 비가 오리라는 걸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말이야. 난 이제 가야 한다는 걸 절대적으로 알아요. 사실 달걀을 사러 가는 아침에만 자유롭지 메리스빌로 돌아갈 때쯤이면 저녁 먹을 시간에 가까워요. 그러니 내가 아주 늦게 가면 토머스 아주머니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서둘러야겠어요. 정말 맛있는 쿠키였어요. 차를 마시니까 몸도 따뜻해졌고요. 앤, 다음에 또 달걀을 사러 오거든 나한테 들르렴.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립거든. 그리고 이 쿠키 봉지를 가져가거라. 집으로 돌아갈 때 배가 고파질 텐데 달걀을 먹을 순 없잖니? 갑자기 앤은 일라이자 언니와의 따뜻한 포옹들이 생각났다. 그래서 눈 묻은 부츠를 신은 채로 깨끗한 바닥을 걸어가 아치볼드 부인을 힘껏 껴안았다. 안녕히 계세요. 앤이 인사하고 문 쪽으로 향했다. 존슨 씨 집은 이 길로 다음 구비를 지나 조금만 가면 나와. 무뚝뚝하고 고약해 보이겠지만 걱정할 거 없단다. 위험한 사람은 아니야. 달걀도 아주 좋고. 다시 길을 나선 앤은 거인처럼 강해진 느낌이었다. 따뜻한 부엌과 쿠키 봉지. 앤의 머리가 아름답다는 아치볼드 부인의 칭찬. 따끈한 차. 토끼 사슴들. 앤은 존슨 씨가 무뚝뚝하고 고약하게 굴더라도 괜찮을 것 같았다. 어떤 일이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 너무 재밌죠. 재밌어가지고 너무 제가 흥분해서 읽었나 봐요. 막 버벅대는 부분이 좀 있었죠. 너무너무 재밌다.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재밌으면 어떡하죠? 듣는 분들이 재밌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안녕 앤, 오늘도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덜 흥분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